안녕하세요. 2022년 스포츠 미래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윤민철입니다. 저는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 태권도 스포츠 재활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한국체육학회에서 시행하는 2022 스포츠 미래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스포츠 산업의 직업군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취업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은 여기에서 그 발표자가 자기의 직업을 중심으로 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직업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뭐 장점, 단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교수라는 직업을 한 지 뭐 어느 정도 몇 년 됩니다. 근데 그 내용보다는 저희 학과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 취업을 하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 원광 디지털대학교 태권도 스포츠 재활학과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러분들에게 그 학교 소개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원광디지털대학교 태권도 스포츠 재활학과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태권도 그리고 스포츠 재활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죠. 학과 이름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약간 그 거부감을 주기도 하는 그런 학과 이름이에요. 왜냐하면은 앞에 태권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저기는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만 가는 학과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학과 이름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면은 이 학과의 정통성을 따져서 그 태권도를 전공한 사람, 태권도 학과나 스포츠 재활학과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지만 저희의 처음에 학과를 신설할 때의 의도는 이 태권도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활성화되어 있는 직업군이고, 어떤 여기에 종사하는 그 직업에, 이 태권도에 종사하는 직업의 인구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 부분, 특히 한류를 제일 선도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태권도를 하는 그 태권도 인구들하고, 또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항상 겪게 되는 이런 재활 쪽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재활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좀 묶어서 해보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융합해보자라고 해서 이 학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새 시대, 새 흐름 이렇게 돼 있는데, 융복합,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권도만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재활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를 해서 두 가지를 좀 같이 겸비해 보자라는 그런 얘기죠. 이 태권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내나 해외에서 취창업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진로나 이런 거에 조금 이쪽에 운동을 했었고 아니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직업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재활이라는 거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 관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학문이죠. 또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이런 재활 공부를 많이 한다라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태권도를 전공하고 스포츠 재활을 전공해서 같이 겸비해서 그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태권도 전공학습 이렇게 있지만 우리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의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각 종목별로 태권도를 포함해서 그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종목은 전체 다 그 종목을 했던 학생들이 입학을 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보면은 뭐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그 다음에 뭐 요가나 필라테스 원장님들이 저희 학교에 많이 입학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재활 쪽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가 태권도를 전공한 학생들은 태권도 전공 과목과 저희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스포츠 재활 전공 과목 그리고 교양 과목을 이수해서 총 140학점을 이수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4년제 그 정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포츠 재활 전공 학습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나는 태권도는 잘 할 줄 몰라. 그런데 스포츠 재활은 공부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입학을 해서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스포츠 재활 전공 과목하고 타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그 스포츠 재활 과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와 교양 과목을 140학점 이수하면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연령, 장소, 시간, 공간에 뭐라 그럴까 관계없이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컴퓨터를 트는 그 장소가 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4년제 정규대학이고 거기에 학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이 학사는 체육 학사학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교 소개를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직업군별 취업과정 소개인데 이렇게 입학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과연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방법으로 취업을 하게 돼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격증 취득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1번 보면은 스포츠 지도사 이렇게 돼 있고 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안에는 뭐 생활 스포츠 지도사, 전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그리고 장애인, 노인 스포츠 지도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항상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라는 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살면서 이 중요한 거지만 그게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불과 종이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 좀 어떤 필요성이나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내용과 부합되는 자격증을 좀 잘 찾아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여기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뭐 국가 자격이고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3번 뭐 테이핑 자격증, 필라테스 자격증, 체형관리사 자격증, 그리고 각종 무도 단증 및 지도자 자격증. 뭐 거기엔 종목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관련 자격증 취득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런 취업 직업군을 좀 대략 간략하게 나눠 놨습니다. 헬스케어 쪽하고 교육 분야,
이제 교육 사업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창업을 할 때 내가 어떤 그 분야에서 강사를 하거나 거기서 지도자를 할 때는 그냥 교육 분야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좀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교육 사업이 되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호나 보안업체 취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보면은 이 전 페이지에 많은 자격증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뭐 어떤 직업군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아시는 분야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꼭 국가 자격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국가 자격은 그 업종의 분야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냥 뭐 어떤 협회나 사회단체 그쪽 자격증을 가지고 그쪽 업종에 종사를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뭐 필라테스나 뭐 헬스 트레이너, 뭐 물리치료, 운동 처방사, 선수 트레이너, 체형 관리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그 핫하게 유행을 한 지 오래됐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재학생들도 지금 필라테스 강사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필라테스 그 센터를 운영을 하는 그런 그 센터장님들, 원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필라테스에 관계된 그런 필라테스 강사나 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는 처음에 그 협회 자격증 취득을, 강사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가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인지도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인구가 좀 많은 회원들이 많은 그런 협회 단체를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그 협회에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고 4년 내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 취업과 학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학교 그 학업에 대한 관리는 해주면서 그쪽 자격증을 따게 해서 그쪽에 쉽게 얘기해서 취업을 시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래서 그게 개인의 어떤 적성이나 능력에도 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양쪽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취업을 시킬 때 그 학생은 막 거기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쪽 회사에서는 그 학생이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저희가 그 취업을 하기 전에 그 학생들을 적응할 수 있게 그런 기간을 갖고 어떻게 보면 예비 취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을 좀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헬스 트레이너도 마찬가지고 여기 물리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과 이름 자체가 태권도 스포츠 재활학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리치료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편입을 좀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이 편입이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근데 노력을 하면은 저희 학교에서 뭐 4년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2년 이상 이 학업을 마치면은 그러면은 편입 그런 자격 조건이 그럴 때 전국에 있는 그 물리치료 학과가 있는 그 학교들을 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학생이 어디에 가면은 합격률이 좀 제일 높을까라는 그런 거를 저희가 여기서 따져보죠. 그래갖고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졸업을 하면서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따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쭉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에서 뭐 각종 그 종목별로 학생들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뭐 생활체육이나 그 전문체육, 그 지도사 그 자격증을 따게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우선 공부하면서 취득하게 하고 아니면은
현장에서 일단 그 일을 할 수 있게 좀 자리를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쟤는 새끼 코치야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런데 코치 밑에서 그 코치가 하는 일, 감독님들이 하는 일을 보조하면서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좀 환경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력을 쌓으면은 그쪽 그 종목의 스포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별로 체육관 경영 이렇게 돼 있는데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뭐 강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경영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관계된 거, 뭐 선배들 지금 기존에 체육관을 경영하고 있는 선배들과 뭐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해서 거기에서 뭐 공부를 좀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경호보안업체 취업 이렇게 돼 있는데 무도 관련 국가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경쟁이 자리가 너무 숫자가 작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뭐 가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요즘에는 뭐 그 경호 보안업체에 많이 그 어떤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항상 그 어떤 우리 학생들을 취업을 좀 시키고 싶은데 그 회사에서는 어떤 조건을 원하느냐 이런 거를 항상 알아보죠. 그래서 이런 취업을 시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우리 원광디지털대학교 태권도 스포츠 재활학과 학생들이 취업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 크게 뭐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무 구체적인 직업을 정하지 말고 직업군을 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학부형들하고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학부형들은 정말 구체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 애가 뭐 교원 자격증도 좀 취직하고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부모도 그러고 학생도 그러고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게 그렇게 생각한 대로 직업이 다 구해진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부형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학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 대부분 우리 학과에 온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저희 재학생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학교에 들어오면 일단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취업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취업해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저도 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지도자라는 거죠. 저도 지도자, 우리 학생들도 현재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나는 뭐 어디 뭐 학교 선생님을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딱 정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냥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그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런 직업군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력을 계속 쌓아가면서 결국은 그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그 자리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처음에 이게 갑자기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좀 장시간 투자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뭐 난 졸업하기 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고 졸업을 하고 그 직업을 가져야 돼. 근데 만약에 그 직업을 갖지 못했을 때 나는 그럼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냐, 실패자냐.
이런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그 분야에, 그 직업군에서 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가 정말 원하는 목표로 삼고 있던 그런 자리에 갈 때까지 준비를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구체적인 직업을 정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직업군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취업에 필요한 준비가 필요할 때 관련 자격증을 발행하는 협회나 직업훈련원 또는 원격대학을 이용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저희 우리 원광디지털대학교 태권도 스포츠 재활학과에 입학을 하는 학생들 거기에 학력을 보면은 4년제 대학교 그러니까 우리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 졸업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 입학을 해서 지금 졸업한 사람들 중에 박사들이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학생들한테. 야, 너는 박사까지 했는데 왜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니?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결국은 뭐 답은 필요해서 온 겁니다.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한 거, 자기 미래의 어떤 준비를 위해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자격증 취득을 할 때 나라에서 개인의 어떤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학교 같은 원격대학을 사용해서 뭐 그런 취업에 대한 관련된 학문을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 두 가지 다 보시지만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대로 딱 되면은 최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때는 제가 한 말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갑자기 어떤 일이 그냥 한 번의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직업에 원하는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스포츠 산업에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좀 주제 넘은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이거를 저도 사양을 하고 싶었던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멘토로서의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고민이 있거든요. 그 고민을 이렇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면은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